자, 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에 관련된 내용과 시험에 대한 내용들은 이 K데이터, 데이터 q.or.kr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한국 이거 이제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이죠.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요 시험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 시험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국가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사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자, 일단은 이제 주요 시험 내용을 보면, 자, 필기 부분이 쭉 목차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기 부분을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수집 작업,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이후에 전처리 작업, 자, 그리고 전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모형에 대한 구축, 평가 작업. 자,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의 빅데이터 분석 실무에 대한 시험 과정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데이터 수집 작업에서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등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개 시 필요시 공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일단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도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 필요시 공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API라든지 혹은 어떤 이제 특정한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그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 환경에서는 뭐 인터넷에 대한 그 허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작업 환경들이 시험이 이제 뭐 3회, 4회, 5회, 6회 지나갈수록 좀 더 이제 고도화된 그런 시험 환경으로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2021년 혹은 2022년 초기까지는 지금 이제 2회 시험을 봤었던 기출문제를 보면 데이터가 CSV 파일로 주어지고 그것을 이제 읽어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수집에 대한 어떤 고난이도의 기술들은 시험에서 아직 반영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제하기, 결집값, 이상값에 대한 파악과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조치하는 임의값으로 대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 실전에서는 결집값이나 이상값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거나 혹은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시험에서도 이제 상당히 내기가 좀 쉽죠. 특정한 어떤 수준의 그런 값들을 다른 값으로 대체하라는 방법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환하기. 데이터의 유형을 원하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화, 정규화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기존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표준화, 정규화, 그러니까 민맥스와 같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스탠다드아이즈와 같은 표준화 방법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특히 입력 변수, 종속 변수는 거의 상관이 없죠. 그건 그대로 둬도 되고 입력 변수에 해당되는 독립 변수들의 단위들을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서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은 꼭 필요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데이터 유형은 이미 주어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원한 인코딩이라든지 범주화 자료를 가지고 독립 변수로 투입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특히 입력 변수에서 범주형 자료를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그 얘기들을 꼭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이제 만든다. 변수 변환이나 변수 생성에 관련된 거죠. 물론 이제 연구자가 혹은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에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득과 연령을 가지고 백분율을 구한다든지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이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기준들을 제시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정제하고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시험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 모델 분석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돌리는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특정한 어떤 모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다. 같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뭐 앙상블 방법을 쓰라든지,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를 쓰라든지, 이런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가, 혹은 이제 시험을 보는 수험자가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한다거나 분류를 하는 그런 지도적 학습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뭐 로지스틱 혹은 랜덤 포레스트 혹은 뭐 XG 부스트 다양한 그런 분석들을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분석을 이제 수행하면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한 열 몇 가지의 그런 많이 쓰이는 이제 머신러닝 방법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좀 반드시 사이클런을 통해서 어떻게 불러와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는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딥러닝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 2회 시험에서 제공되었던 그런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들은 딥러닝에 관련된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그런 수준에서까지 우리가 준비하면은 충분히 시험에서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지표를 가지고 뭐 판단을 내리거나 이제 최종 모형을 해석하고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추후에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예시를 한번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이 모형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예측된 데이터를 CSV 파일로 떨궈서 그것들을 이제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실기에 대한 시험 범위들을 쭉 본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처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평가하거나 혹은 결과 예측값을 저장해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며, 또한 이제 모형 구축에서는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자가 가장 자신 있는 혹은 이제 몇 가지 어떤 대표적인 주요 알고리즘을 외워서 이제 실제 분석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볼까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공지사항을 한번 보시면, 공지사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얘기들이 자격 시험에 대한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니까 검색어로 빅데이터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제2회 실기 재검 특wel가 뭐 이런 거 보니까 2회 시험, 첫 번째 실기 시험이었죠. 예, 좀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채점의 오류도 문제가 좀 있었고, 자,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 여기 보시면 이제 2회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 응시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첨부 파일로 실기시험 응시 가이드 PDF 파일이 있고, R하고 파이썬 패키지가 어떤 게 시험 도구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뭐 수정 내용에서는 이제 메모장도 사용 가능하다. 뭐 저장 버튼이 정상
작동된다. 체험 환경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실제 응시 환경에서는 저장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시험 일시와 장소 쭉 나와 있는데 이건 2회 시험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여기서 이제 언어 환경 같은 경우는 아리나 파이썬 모두 이제 3.6 버전을 기본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라인별 실행, 그래프 기능, 단축키, 자동 완성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건 되게 시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드 실행 시간이 1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패키지는 추가 설치될 수 없고 제공된 패키지만 이용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코드를 외워가지고 분석을 한 번에 실행하라. 자, 그런 이제 얘기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한번 자세하게 응시 가이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이제 응시 실기 가이드를 한번 쫙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라인별 실행이 안 된다.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주피터 노트북뿐만 아니라 뭐 파이썬을 실행하는 여러 가지 인터프리터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실전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하나를 실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드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들인데,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A는 1, 2, 3, B는 마이너스 1, 2, 3. 자,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를 실행해라. 자, 요게 이제 하나의 실행이죠. 근데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시험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를 불러와서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제 코드로 짜서 한 번에 실행을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요한 코드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이제 분석을 실행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기능도 안 되고, 자, 그래프 기능이 안 돼. 실제적으로 그래프 기능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분석에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만, 없어도 됩니다만, 이게 이제 아웃라이어를 좀 쉽게 눈으로 판다거나 아니면은 히스토그램을 그려본다거나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웃라이어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다른 통계량, 뭐 외도나 첨도 혹은 평균과 중위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단축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를 때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역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import pandas as pd. 자, 그리고 뭐 a는 자, 이렇게 일단 하고, 이게 한 줄 실행이죠. 이제 하나만 돌아가고, 자,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에 자, 불러오려고요. pd.csv read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 잘 모를 때는 탭을 딱 누르면 자, CSV 불러오는 게 여기 있네. 이렇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자,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read 언더바 CSV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이, 자, 이것도 이제 데이터 탭을 딱 누르면 이 폴더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쫙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가 뭐 EX01이다. 그러면 .csv. 자, 이 EX01이라는 파일은 지금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명령어들을 탭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완성 추가 기능을 시험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단축키, 자동 완성 기능 미제공. 자, 그리고 코드 실행 시간을 1분으로 제한한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추후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 파라미터를
다양하게 한번 조합을 해서 파악하는 어떤 랜덤 서치나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뭐 1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뭐 몇 분, 이렇게 뭐 5분 정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데 1분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파라미터 조정에 제약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파라미터 조정 안 하고 그냥 분석을 해도 어느 정도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는 거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건 아주 디테일한 능력보다는 기본적인 수행 방법까지만 이제 테스트를 해서 결과물을 채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는 추가 설치 없으며 제공된 패키지만 이용 가능하다. 자, 여기서 이제 제공된 패키지를 한번 보면, 자, 이제 파이썬 패키지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있죠. 자, 이걸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파이썬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쭉 보이는데,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뷰티풀 숲 같은 거는 웹에서 크롤링 하는 기본적인 이제 라이브러리인데, 뭐 요게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웹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라라고 하는 시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좀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넘파이, 판다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연산하고 불러와서 처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제공이 되어 있고, 분석도 구종에서는 이제 사이킨런이죠. 사이킨런이 우리가 파이썬에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통합된 라이브러리 모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킨런의 대부분의 머신러닝이 있죠. 자, 그리고 사이파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이파이는 아주 고급 통계 분석은 아니지만 뭐 t-테스트나 아니면은 추정이라든지 분산 분석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분석들은 통계적인 검증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셀레니움도 있네요. 셀레니움도 있는 거 보니까 웹크롤링에 관련된 내용들도 일단 기초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킨런에 없는 XGBoost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좀 있죠. 예. 자, URL 립도 있기 때문에 URL을 가져오는 그런 구조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 라이브러리하고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 시험의 환경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요 코드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정제해서 이것을 이제 분석해서 그 결과를 프린트 하거나 혹은 저장하는 그런 전반적인 어떤 이런 주요 코드와 과정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라. 외워서 오라. 자, 외워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탭 기능이나 완성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이퍼 파라미터죠. 좀 강하게 글자체를 파라미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쓴다 그러면 주요한 이제 파라미터 중에 C라고 하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0의 값부터 뭐 큰 값까지 있는데 보통 이제 기본 디폴트는 1이고요. 요거를 좀 조정하면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이 곡선의 어떤 그 꺾어짐 요것들을 더 이제 날카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할 것이냐를 조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일일이 조정을 연구자가 1도 넘어고 2도 넘어고 3도 넘어고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이것들을 0, 뭐 1, 2 해서 예를 들어서 뭐 50까지 쭉 한번 알아서 파이썬에서
분석이 수행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예를 들어서 뭐 10이었다. 제일 좋은 것들을 이제 결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리드 서치나 혹은 랜덤 서치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소요되죠. 자, 그런데 이게 결과에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코드 실행 시간이 1분으로 제한된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를 그냥 디폴트로 하고 C는 1로 하고 혹은 이거를 비워두면 그냥 C가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수행해서 결과들을 저장한 다음에 그것들을 제출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패키지들을 보면은 사이킨런,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이죠. 물론 이제 사이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뷰티풀 숲이나 아니면 이제 그 URL 립이나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웹에서 가져오는 그런 과정들도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이게 웹에서 어떤 텍스트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게 되면 채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딱 정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이제 어느 정도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고 이외 시험에서도 보면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딱 주어지고 이거 불러와 가지고 검증하고 분석하고 이 분석된 걸 가지고 테스트에 넣어서 그 예측치를 CSV 파일로 제출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만 일단 범위 중에서 보면은 통계적 기법이나 딥러닝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고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지도학습에 관련된, 즉 분류와 예측에 관련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분석할 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딱 1분 만에 코드를 전체적으로 다 놓고 분석을 수행해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 뭐 로지스틱, XG 부스트, 혹은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알아두고, 그게 그 중에서 좀 가장 괜찮은 것들 몇 가지만 좀 염두에 둔 다음에 시험에 임해도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코드에 대한 것들이 한 줄 실행이 안 되고 완성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처리해서 정규화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사이킨런에서 불러와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고 뭐 이런 과정, 기본적인 어떤 과정들에 대한 코드를 A부터 Z까지 쭉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좀 초심자 같은 경우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또 살펴보겠지만 결국 비슷한 구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러오기부터 전처리부터 분석을 수행하는 그런 구조들이 이걸 이제 로지스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할 것이냐 혹은 XG 부스트를 할 것이냐 등등등등 이런 명령어들이 좀 다른 거지 실제적으로 이제 앞뒤 과정들은 어떤 데이터나 어떤 알고리즘이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을 하면서 핵심적인 코드들을 외우고 그것들을 손에 완전하게 좀 익히는 그런 쪽에 초반에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정확성에 대해서 엄청난 예를 들어서 무슨 90% 이상의 예측력과 성능을 높여라 이런 시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석을 수행하든 간에 기본적인 예측력이 나올 수 있게끔 데이터가 주어져서 그거를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한 다음에 CSV 파일로 제출할 수 있냐 그런 식의 이제 시험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시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자, 이 유형별 예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K데이터에서 이제 올라온 건데요. 자, 일단은 이제
단답형은 이제 실기 시험은 아니죠.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문제로 내주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컴퓨터에 저장된 많은 자료들을 쉽고 빠르게 조회,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단답형이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필기 공부하면서 공부를 좀 다시 한번 주요한 용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어야죠. 요거에 대한 정답은 굳이 얘기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답이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제출하냐 보시면 일단은 이제 시험 볼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시험 기간이 아니니까 없죠. 여기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험 번호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에 입장을 해서 시험 시작이 되면 이제 시험 페이지로 시험 시작 자 이렇게 이제 시험 시작 클릭을 하면 넘어가겠죠. 자 단답형 같은 경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종이에다 써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기 단답형 1번 문제가 나오고요. 자, 아까 같은 문제가 여기 나오겠죠.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연구자가 여기 수험자가 여기서 답안을 DBMS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입력해서 제출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문제가 나오죠. 3점씩 10문제 3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코딩을 하는 영역 이 문제가 이제 옆에 나오죠. 여기 보신 것처럼 자 MT카 데이터셋의 컬럼을 특정 컬럼을 민맥스 스케일 한 다음에 0.5보다 큰 값을 갖는 레코드 수를 구하시오. 위치는 데이터에 mtcar.csv 파일로 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치는 거예요. 이건 R 기준이네요. 파이썬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여기다 코드를 수행하는데 한 줄 넣고 수행하고 한 줄 넣고 수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서 데이터 불러와 가지고 민맥스 사이킨런에서 민맥스 한 다음에 이제 그 과정들을 쭉 해서 여기서 실행이 어딨나요? 여기 있네.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물이 여기서 이제 실행 결과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한 줄 실행이 아니라 쭉 친 다음에 실행을 하든지 혹은 메모창에서 이제 명령문들을 쭉 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실행을 하든지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행 결과를 레코드 수를 구하게 되면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 제출 상단에 보면 제출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R 언어 선택 실행 제출 자, 채팅 상단도 있네요. 자, 이렇게 시험 종료에는 답안 제출 불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단답형 1, 작업형 1, 작업형 2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작업형 1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끝내고 작업형 2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서 시행을 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환경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시험을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별 내시를 한번 또 보면, 자, 금방 봤던 게 이제 작업형 1유형이죠. 데이터 처리 영역. 자, 레코드 수를 구하시오. 레코드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작업형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기 과제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답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0.5보다 큰 값이라고 했으니까 0.5와 같아서는 안 되겠죠. 0.5보다 큰 것에 카운트를 해서 그 레코드 수가 뭐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그 숫자를 이제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작업형 2가 이게 30점, 작업형 1유형이 30점, 자, 작업형 2유형이 이게 40점인데, 여기에 이제 보신 것처럼 점수가 제일 많죠. 그리고, 자, 문제를 한번 예시 문제를 보죠. 아래는 백화점 고객 1년간 구매 데이터이다. 제공 데이터, Xtrain, Ytrain, CSV 파일이 있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X테스트. 자, 이거는 이제 신규 고객 혹은 이제 테스트 파일이겠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 형식은 Ytrain을 보면은 아이디와 성별이 쭉 이렇게 쭉 되어 있고, 0이 뭐 여자고 1이 남자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냥 무조건 0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험 문제로 이제 살짝 바꿀 수 있어요. 0, 1인데 뭐 여자의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로 돼 있으면 1일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0보다 1 높은 것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확률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이 0은 1로 1은 0으로 리코드를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약간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살짝 바꾼데, 이런 범주의 의미들은 꼭 시험 보기 전에 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총 구매부터 구매 주기까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죠. 이게 남자냐, 이게 여자냐, 이게 남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줄은 여자고, 남자고, 여자, 남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성별 예측 모형을 만든 이후에, 자, 그 다음에 평가용 데이터를 가지고 남자의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0, 1 그대로네요. 예. 리코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다음에 아래같이 아이디와 성별에 대한 확률이죠. 3500번 남자의 확률 26.27%, 그 다음에 57.8%, 88.5%, 이런 확률을 CSV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 이제 예측하고, 테스트 넣어서, 예측값 저장해서 CSV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알고리즘을 써라 이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간단한 로지스틱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앙상블 방법을 써도 되고, 분석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근데 로지스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측도가 뭐 70%가 나왔는데 랜덤 포레스트를 해서 뭐 90%가 나온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이 예측력의 차이는 물론 이제 크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래도 10% 정도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처리한 다음에 분석해서 결과값을 저장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으로 좀 시험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자, 유의사항 보면 성능이 우수한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 전처리, 그다음 피처 엔지니어링,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데, 이제 특성 변수들 중에서 좀 뭐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조합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분류 알고리즘, 초매개 변수의 최적화, 모형 앙상분들이 수완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매개 변수의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처럼 약간 실행 시간이 좀 걸리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시험의 한계가 1분으로 제한되어 있죠. 물론 이제 지금 같은 요 정도의 몇천 개 데이터는 금방금방 분석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시도해 볼 만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그렇게 시험 결과에 혹은 점수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A부터 Z까지 쭉 해볼 수 있냐, 그것들이 어떤 자동 완성 기능을 도움을 받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해볼 수 있냐, 이것이 이제 가장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떤 데이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처리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학습해보면서 예측값과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쭉 학습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오는지,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에도 학습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꼭 같이 언급해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나 염두해야 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대한 준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을 분석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설치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한번 불러와서 분석 이전까지의 과정들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